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과 한에 있어서 이 한나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진에 대해서 잠깐 짧게 풀어보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시황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9년제를 실시했는데 그 9년제의 내용은 무엇이다?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는 거. 요거는 봉건제 되겠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중앙에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 현,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떤 거? 요게 되겠고, 자, 진시황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 법과 사상, 그리고 기타 다른 사상 및 학문을 탄압했으니 대표적으로 유가 사상을 탄압하면서 책을 불살라버리고 군서, 유학자들을 생매장해버리는 거 갱유, 분서, 갱유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상을 탄압하였다. 그리고 저 북쪽에 오랑캐 놈들 흉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침범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물건 빼앗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넘어오게 성을 길다란 거 하나 지었습니다. 만, 리, 장, 성이라고 하는 걸 지었죠. 그런데 이 진나라는 어떤 농민의 반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었다.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휘청휘청하게 되고 요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뭐야 이거 진승 오광의 난 요것이 계기가 되어서 진나라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이 진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기 좋아하나 모르겠네요. 장기. 여러분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이제 하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해보면 재밌어요. 그 서양 체스와 비슷하기도 한데 근데 이 장기는 크게 초나라라고 하는 것과 한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편으로 나뉘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볼 수업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망해버린 중국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두 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 일단 잠깐 틈새 필기. 진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고 전해지는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비,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 유비의 조상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방이에요. 성은 유고. 이 사람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뭐를 건국한다? 나라를 건국하게 되니 그게 한이었어요. 유방이 이제 건국했던 나라가 한이고 항우가 건국했던 나라가 초입니다. 그래서 초와 한의 대립, 초한지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고 이 초한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보드게임이 바로 요 장기예요. 어쨌든 결국 승리보다 누가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유방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까 황제의 명칭이 이제 따로 주어집니다. 고조. 그 북한 사람들이 막 고조 이거 할 때 그 고조가 아니라 높을 고에 뭐 조상님 조자 해가지고 높으신 조상님 그냥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게 외워두면 됩니다. 이 고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넓디 넓은 중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넓디 넓은 중국 특히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진나라가 있던 봉건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공을 세운 신하 혹은 친척을 파견해서 제후로 다스리게 하는 것. 근데 문제점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는 왕도 이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얘도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연결 관계가 굉장히 희미해진다. 그래서 나중 되면 얘네들이 막 독립하려고 한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했었죠. 얘네가 독립국 세워버리는 거야. 아이고 뭐 나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우리 조상님 때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이거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아유 쏘리 주나라죠. 진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뭐를 실시했다? 군현제를 실시를 했다. 그래서 중앙은 황제가 다스리고 지방은 군과 현으로 나눠가지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거였다. 단점은 어쨌든 중앙에서 지방을 계속 케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또 이미지가 안 좋았어. 왜? 저 그 아주 사악한 진시황이 사용했던 제도다라고 하면서 적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고조는 이 봉건제와 군현제 중에서 어떤 걸 해가지고 지방을 다스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과 짬뽕이 둘 다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뭘 시키죠? 짬짜면. 그런 것처럼 봉건제와 군현제 두 가지 장단점을 모두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군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하나 기묘한 거를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뭐냐? 군국제는 일단은 중앙은 황제가 다스려요. 그리고 중앙과 조금 가까운 지방은 군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가까운 지방은 관리를 직접 파견해가지고 통제를 하지만 먼 지방은 제후, 영주, 뭐 공을 세운 신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면 돼요. 짬뽕이다, 짬짜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고조는 지방 통치를 위해서 뭐를 실시했다? 군, 국, 제를 실시를 하였다. 그래서 군국제의 특징은 뭐다? 봉건제와 군현제의 절충이다. 중앙에는 누구를 두어서 관리를 두어서 요거 뭐 그냥 뭐 무시하세요. 관리를 두어서 통치를 하지만 먼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게 하는 거 군국제였다. 다시 어떤 거? 봉건제 플러스 군현제였다. 그런데 요 군국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다시 뭘로 돌아가냐? 군현제로 돌아가요. 군현제로. 언제? 이 사람의 이제 후대 황제에 이르러 가지고 이름도 굉장히 특이한 무제라고 합니다. 무력 할 때 싸우다 할 때 그 무예요. 그래서 무제는 뭐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 보이는 황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제 때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 한 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군 현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를 위해서? 중앙에서 권력을 집중하고 싶어서 중앙에 권력을 집중해가지고 황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서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합니다.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는 거. 군, 현, 제를 실시하는 한편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는 진시황을 괴롭혔던 오랑캐 민족, 어떤 애들? 흉노족이 있었죠. 흉노족을 정벌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벌해요. 공격을 하고. 물론 뭐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골치를 썩입니다. 동쪽으로는 요시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 당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어떤 거?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했다? 이 사람에게 망했다. 한나라. 그래서 한의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한반도 지역에 4개의 군과 현 4개의 군을 설치했으니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한사군이다.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사 하면서 한사군, 뭐 낭랑 뭐 이런 거. 다른 한편 남으로는 어디까지? 저 베트남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베트남의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 한무제였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돈이 부족해진단 말이야. 근데 뭐 병사들, 뭐 장비값, 뭐 식량값, 뭐 이런 거 말도 이제 키워야 되고 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국가에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우리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를 국가가 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뭐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요. 사고 팔고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냐?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요식이 소금 그리고 철.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가가 전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한다라고 해서 전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 땜시? 전쟁 땜시 어디를 공격했길래 흉노를 공격하기도 하고 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누가? 한나라 무제가. 그리고 또 이 흉노를 이제 정벌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무찌르진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빈 공간이 어디 있나? 한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흉노족이 뭐 이렇게 있었대. 뭐 흉노, 작은 흉노, 큰 흉노, 흉노 뭐 이렇게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이놈들을 이제 완전히 처리하기 곤란해.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저 멀리 서쪽에 이 흉노에게 쫓겨간 이제 흉노라고 하면은 이를 바득바득 가는 다른 나라가 있다.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쌈 싸먹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저 흉노밭을 뚫고 서쪽에 뭐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 있는데 그 나라로 가가지고 동맹을 체결하겠는가? 누구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그러다 누가 손을 드냐?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를? 서쪽 지역을 줄여서 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건이 말을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만 중간에 뭐 흉노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10년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쪽 나라에 도착해. 그러면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요 나라 뭐라고 했을까? 응 아니야 싫어 우린 전쟁 싫어 돌아가 막 이래요. 그래서 장건은 실패하고 털레털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을 토대로 이 한나라는 서쪽 지역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이 서쪽 지역에는 굉장히 진귀한 보물, 무기, 동물, 과일 이런 게 많으니까 이쪽 서쪽 지역들과 교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이 서쪽 지역은 중국의 어떤 물건을 굉장히 좋아했냐? 비단을 좋아해가지고 비단만 갖다 주면은 뭐 돈도 주고 황금도 주고 보석도 주고 무기도 주고 막 이랬대. 그래서 한나라와 서쪽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했던 이 길을 뭐라고 하냐?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서쪽으로 전해졌다라고 해가지고 비단길이라고 합니다. 서역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실크로드, 영어로 하면 뭐 실크로드 해가지고 장건이 왔다 갔다 했다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쭉쭉쭉쭉쭉 로마까지 가고 막 그랬대. 요것이 어쨌든 한나라 무제 때의 일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을 하나 정하는데 진나라에서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거 법가 사상이었고 이 한나라에서는 통치 이념으로 뭘 했냐? 법가 아니야. 왜? 엄격한 법, 가혹한 통치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해버렸잖아. 그래서 법가는 때려치우고 다른 거 부드럽고 인자하고 예의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통치할 거다. 유가 사상이 요식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유가 사상이 일종의 학문 사상이 된 거 유교라고 합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한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조가 세운 이 한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막 흔들흔들해요. 특히 무제 이후에 나라가 흔들흔들하게 되면서 중간에 나라가 한번 망해요.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의 입장으로서 외척, 간단히 외가 쪽 친척이라고 뭐 그냥 이해하세요. 외가 쪽 친척이었던 왕망이
황제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제가 황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황제를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한나라 뚝딱 망하고 나서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지만 얼마 못 가.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도 뚝딱 망해버리고 다시 한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나라인데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이 앞에 나타났던 한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전한이라고 부르고 뒤에 나타났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른다. 마치 백제가 있으면 뒤에 나온 걸 후백제라고 하듯이 후한 구분을 해서 전한 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하지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은 곧 망해버리고 뭐가 건국된다? 후한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국하는 와중에서 각 지역의 반란으로 신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했어요. 각 지방에서 귀족, 돈 많고 빽 있고 실력 좋은 귀족들의 반란이 신을 멸망하게 하고 후한이 건국되는데 큰 공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건국된 후한의 입장에서는 각 지방의 귀족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지방의 귀족들을 어쨌든 좀 챙겨주고 잘해주고 특권을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차 성장을 해 나갑니다.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다 흡수해가지고 노비로 삼기도 하는 등 그래서 각 지역에 굉장히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독자적인 지방 세력 어떤 거? 호로 시작하는 거 호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이 망하고 신이 망하고 후한이 건국되게 되면서 이 후한에서 누가? 호족이 성장하게 된다. 후한 시기. 호족은 누구? 대토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지역에서 농민을 지배하는 어떤 애들이었다? 유력한 지방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 지방놈들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커가는 동안 중앙은 어떻게 되었냐? 중앙은 점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 하필 어린 황제가 연이어가지고 즉위를 하게 돼요. 뭐 꼬꼬마들이 이제 즉위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정치를 뭘 하겠어?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주변에 막 간신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헤헤, 뭐 저렇게 하죠, 헤헤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비틀비틀해지면서 호족은 더욱더 자기 세력을 믿고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농민들에게 삥 뜯어가지고 토지를 이제 얻고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삼게 되니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때 농민들 코드를 하나 맞췄어요. 의상, 컬러를 하나 맞췄으니 어떤 걸로 맞췄냐? 노란색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누를 황자를 써가지고 황건적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노란 두건을 두르고 노란 깃발을 쓰면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후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뭐 별건 아니지만 이 황건적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대. 무슨 얘기냐면 쉥쉥쉥쉥 하면서 장차 이 푸른 하늘, 한나라를 뜻합니다. 한나라를 뜻하는 푸른 하늘이 죽고 우리 황건적을 대변하는 누런 하늘이 설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황건적의 반란 자체는 진압이 돼요. 반란은 실패했지만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누런 하늘이 설 것이다. 어떻게? 지금도 남아있죠. 황사. 아주 대단한 예언가인 것 같아요. 네, 잠시 뜬금없는 헛소리였고 그 다음 자 한나라의 문화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나라의 문화 일단은 학문으로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합니다. 훈고학은 뭐냐? 아까 한나라의 통치 이념은 유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교 경전 책들이
진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군서갱유 우리가 배웠던 거 책들은 다 불타고 학자들은 다 죽어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책이 없어. 기껏해야 막 책들을 몇 개 좀 발견을 해도 이게 진짜 책인지 가짜 책인지 나중에 누가 위조한 건지 위조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랑 좀 다르고 그래서 요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막 판별하고 이 문자의 뜻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가 요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니 그걸 훈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교경전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학문 훈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언제? 한나라 때. 또 요 한나라 시기에 몇 가지 발명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종이가 있었어요. 종이를 만드는 제작하다 종이, 지, 기술, 술, 제지술이 요때 발명이 됩니다. 그럼 요 이전까지는 종이가 없었느냐? 네, 없었어요. 그러면 책 같은 거 아까 뭐 이쪽에 뭐 유교 경전 책 같은 거 뭐 있다고 했는데 그 책은 어디서 났냐? 뭘로 만들었냐? 옛날 책은 이렇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 나뭇가지에 글자를 적은 게 책이었어요. 나뭇가지에 글 이렇게 적고 글 이렇게 적고 글 이렇게 적고 요거를 끈으로 묶으면 그게 책이요. 그렇지만 한나라 시대에는 뭐가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누가? 체륜, 별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뭐 사마천에 뭐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하나 있었고 반고의 한서라고 하는 역사서도 있었고 또 비단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비단길을 통해서 외국 종교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종교냐? 인도에서 나온 종교 굉장히 유명한 거 불교가 한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점차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한의 성립과 발전,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래서 한나라 초대 황제 고조는 군국제라고 하는 군연제와 봉건제 짬뽕, 짬짜면을 선택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요 무제의 정책 별표 꼭 치세요. 별표. 분명 너희들이 어디서 시험을 본다, 뭐 고등학교 때 뭐 수능을 본다, 내신을 본다 해도 한 2번 중에 1번 꼴로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에요. 무제. 반드시 별표 어떤 거 9년제 실시했다. 뭐 흉노정벌 고조선 멸망시켰다. 돈이 없어가지고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였다. 그리고 비단길을 개척했으니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황인학습은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이번 수업 역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